네,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이 반등해줘서 기분은 좋은 네네. 하루인데 지난 한 주 동안은 ETF 시장은 어땠나요? 네,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ETF 시장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단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투자하면서 좀 시장 상승에 좀 무게를 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도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다음 뭐 인버스를 좀 투자하긴 했지만 상승에 좀 무게.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시장이 올라가니까 뭐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인버스까지 좀 인버스에 좀 많이 좀 투자를 그러네요.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인버스를 또 투자하면서 2차 전지 또 레버리지도 투자해서 개인 투자자는 인버스와 2차 전지에 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둔 네. 매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 상위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죠. 지난주는 뭐 급등했다가 급락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1위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K 게임이 9.05%, KB스타 게임 테마가 8.65%, 타이거 KRX 게임 K 뉴딜이 8.31, 코덱스 게임 산업이 7.85, 그다음에 에이스 반도체 포커스가 7.57, 하나로 FN 게임이 7.22. 보시면은 뭐 1위부터 7위까지 게임 게임주가 ETF가 너무 주로 좋네요. 또 많이 좀 네. 상승했다. 오랜만에 좀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최근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위메이드가 좀 흑자가 나고 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좀 반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또 공매도 영향이 또 금지 영향이 그렇죠.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서 게임주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지만 또 이게 지난주 얘기지만 이번 주에는 또 문체부에서 게임 또 뭐 입법 예고, 게임 산업 법률안 입법 예고가 있어서 그래요? 확률화 아이템 규제를 하면서 네. 또 지난 월요일에는 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게임주가 조금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하위 ET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위한 떨어지는 ETF는요. KB스타 팔라듐 선물이 마이너스 12%나 하락했네요. WTI 원유 선물이 7.8%, 원유 선물, 에너지, 원유, 에너지 보면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난주에 많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WTI 원유가 좀 하락하면서 어쩔 네. 수 없이 같이 하락하는 장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간 수익률 상위와 하위를 알아봤는데 상위에 게임주들이 많이 네네. 랭크가 됐어요. 네네. 게임과 관련된 ETF.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 네네. 규제와 관련된 그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지 규제 리스크를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규제 리스크는 뭐 반드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이 이번에 좀 반등을 하면서 힘을 싣고 있고 네. 이익이 나고 있고 또 확률화 아이템 규제라는 게 사실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이걸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사실 게임주 ETF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게임주가 많이 좀 소외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주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FN 게임 ETF, 타이거 게임 ETF, 코덱스 게임 ETF, KB스타 게임 ETF가 있는데 지난 1개월 수익률이 모두 다 18%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네. 동기간 동안 코스피가 1.4%, 그다음에 코스닥이 3% 오른 거에 비하면 최근 1개월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개월 2.6%, 1.9, 3.2%, 그리고 6개월 동안 마이너스 17%로 코스피 시장이 뭐 보합 수준에 머물렀던 거에 비하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 또 많이 반등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ETF 수익률 누적 그래프를 보면요. 비슷한 궤적을 좀 그리긴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데 뭐 이름이 조금씩 틀리고요. 어떤 보면은 최근에는 지금 노란색인 KB스타 게임, 그다음에 타이거 게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게임 ETF가 과연 어떻게 좀 차이가 나길래 네. 좀 수익률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게임 ETF 한 두 가지만 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거의 움직임은. 비슷하긴 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하나로 FN 게임과 그다음에 타이거 게임 ETF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네. 타이거 게임인데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타이거. 네, 네네. 그러네요. 지금 똑같이 타이거 보이네요. 게임이 2018년 7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YZK 게임 테마 지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종목별 사업 보고서에 기반한 매출 구성 확인을 통해 구성 종목을 선정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되고요. 최근에 상장이 좀 최근이라고 좀 그가 있지만 2년 전에 상장한 2021년
7월에 상장한 네. 하나로 게임 ETF 같은 경우는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에 유동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을 투자했는데 뭐 총 보수로 보면은 하나로 FN 게임 ETF가 조금 더 낮고 그다음에 타이거키 ETF가 0.5%로 조금 높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종목이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니까요. 하나로 FN 게임 ETF 보면은요. 크래프톤이 25%, 그다음에 NC소프트가 24%, 크래프톤과 NC소프트만 해도 50% 정도 가까이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펄어비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뭐 당연히 뭐 게임즈 ETF를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타이거 게임 ETF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위메이드가 10.76%, 크래프톤이 10.54, 펄어비스가 10.47, NC소프트가 10%. 아, 이건 네 종목의 40%니까 좀 비중을 조금 작게 가져가면서 위메이드가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메이드가 만약에 게임주로 이끌겠느냐 아니면 크래프톤, NC소프트가 시장을 이끌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아니 나는 좀 분산하는 걸 좋겠다라고 하면 위메이드하고 타이거 게임이 좋겠고요. 나는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하나로 FN 게임 투자를 만약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게임주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게임주 어떤 거 사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거는 좀 올라가고 실적에서 나쁜 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거 ETF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ETF가 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ETF 내에 또 종목별 구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 다르기도 하니까 네네네네. 꼭 ETF를 고를 때는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증시 불확실성이 사실 요즘에는 뭐 네네. 변동성이 워낙에 높으니까 맞습니다. 파킹형 ETF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파킹형 예. ETF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코파 ETF하고 지금 뭐 CD 금리 액티브 ETF라고 뭐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킹형 ETF 한번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하나로 FN 코파 금리 액티브, 코덱스 코파, 그다음에 타이거 뭐 코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KOFR이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오버나이트 파이낸셜 레포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P라고 하는 거죠. RP를 투자하면서 확정 금리를 받는데 우리나라의 무형 그 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파 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CD 금리 ETF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코덱스 CD 금리, 타이거 CD 금리, 히어로즈 CD 금리,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또 하나로 CD 금리 ETF가 있습니다.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죠. 양도성 네. 예금 증서를 하는 그 한 3.8에서 3.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365분의 1 해서 수익률을 주는 거고 이게 손해가 나기가 거의 어려운 상품입니다. 매일매일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그 CD 금리를 주기 때문에 손실이 없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른쪽으로만 쭉 상승하는 사실 이 상승폭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네. 오른쪽 상승하는데 3개월에 0.9%, 그다음에 6개월에 지금 1.87%, 타이거 CD 금리 같은 경우는 1년에 3.68%. 이것만 갖고 있어도 손해 없이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쪽 걸 좀 투자해 놨다가 다시 또 투자할 게 생긴다고 한다면 바꿔 낄 수 있는 파킹형 상품이 되고요.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 쪽에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빼는 시기가 또 세금을 내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또 세금을 또 이연하는 효과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파킹형 ETF가 또 요즘 한 7개나 상장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수 같은 걸 확인해 가면서 네.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복리 효과가 또 있다고 하니까 네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네. 신규 상장된 ETF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신규 상장된 ETF는 지금 다 채권형 ETF가 주류를 이루고 네. 있습니다.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고요. 하나로 CD 금리 액티브 ETF, 방금 얘기한 이제 파킹형 ETF죠. 보수는 EBP 정도밖에 안 됩니다. BNK에서 지금 24년 11월에 회사채 만기인 액티브 ETF를 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좀 요동을 치고 다시 좀 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회사채 ETF, 그다음에 채권형 ETF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NH 아문지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